제가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할 때 카페에서건 아니면 학원 강의실에서건 아니면 스터디룸에서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요, 바로 이거였어요. 야, 쟤네는 학벌이 좋으니까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찌됐든 나름의 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상위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서울대 나온 친구들부터 인서울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서 흔히 말하는 학벌이 좋은 인서울 대학교의 친구들은 과연 다 합격을 하는가에 대한 제 데이터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학벌이 좋다고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성인이 되어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을 결국 합격하지 못하고 그 시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인서울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노량진에 갔다가 이 수험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학벌이 좋은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학벌이 좋은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시험 자체가 자신의 공부 능력보다 더 높은 시험, 행정고시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너무 빡센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은 붙는데, 주변 대학교 동기들은 붙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공부를 잘해, 그리고 똑똑해, 근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걸까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데도 공무원 시험이든 아니면 각종 고시들을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주변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합격을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 맞춤, 공부, X. 학벌이 좋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라고 20살 때 판명이 되는 건 수능이죠. 자, 근데 수능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도 계속 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그리고 애초에 학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고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어요. 아,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학원에서 일일이 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모의고사를 치르는 그 과정 속,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그거에 맞춤해서 공부하기가 고등학교 때는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지금 그 수험 생활을 보내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은요, 내 주변 친구 다 그 시험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 강사가 떠먹여주나요? 떠먹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파악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파악한 바를 바탕으로 그 시험에 맞는 맞춤형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은요, 이 시험에 맞춘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니까 코딩, 컴퓨터에 관련해서 지식이 엄청 빠삭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에.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요, 시험에서는 이거를 물어보는데, 아, 그거는 야, 실무에서는 이거 써, 그거 요즘은 안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에서 묻는 거를 무시해버려요. 아니, 여러분이 출제자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험생 입장으로서 출제자가 중요시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에서 중요시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 지식이 중요해, 이 지식이 중요해 라고 그냥 뇌피셜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학점이 높은 사람,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 그 분야에서 엄청 똑똑한 사람도요, 그 관련된 시험을 봐도 시험 맞춤형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지, 어떤 것들을 내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일상생활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시험, 고시를 준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 내 신분은 이제 수험생이 됐는데 신분과 다르게 일상생활을 사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처럼 카페 가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한 3, 4시에 유튜브 보다 자고, 그리고 아침에 한 11시, 12시에 깨서 카페에 또 쫄쫄 가서 카페에서 또 여유롭게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도 대학생처럼 일상생활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보낸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수험생이라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의 판단들은요, 다 무조건 시험에 근간해서 내려져야 돼요. 내가 마라탕을 좋아해. 그럼 무작정 마라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마라탕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다음날 공부를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마라탕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다음날이 휴일일 때, 그럴 때만 먹어야죠. 이렇게 순간순간의 판단들을 시험이라는 거에 기준으로 내려야 되지,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듯이 아, 나 행복하게 수험생활할래 라는 식으로 순간의 판단들을 내리시다 보면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요, 이 일상생활의 행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대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험생활을 보낸 친구들은요, 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 재수했고요, 삼수했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일상생활이 아니라 수험생활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부도 잘해. 수험생으로서 태도도 완벽해. 공부도 많이 하고 수험생으로서 진짜 이를 갈구해. 근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멘탈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공부는요, 막판이 가장 중요해요. 점점 스퍼트를 올리다가 내가 어느 정도 지식도 쌓이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범위를 이해하고 시야가 넓어졌을 때 시험 직전 한 달, 두 달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임계점을 딱 뚫어내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가서 체력이 없다? 아니면 막판에 가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앞에서 했던 그런 노력들, 정리했던 단권화들, 회독했던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을 위해서라도 꼭 체력은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집에 돌아오기 전에 러닝 15분, 20분, 30분 정도 뛰는 거로 체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1주, 2주는 힘드시겠지만요. 한 1, 2주가 지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몸에 체력이 느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이 한두 달을 남으셨다면 갑자기 운동하기보다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지금의 체력을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시험이 아직 1년, 2년 이렇게 많이 남았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운동하는 루틴도 만드시고 아니면 뭐 헬스를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체력을 증진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멘탈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 수능은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주변 친구들 다 공부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기가 잘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준비하는 그 시험은요, 내 옆에 친구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남들은 붙는데 왜 나는 못할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너무나 태도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직전 그리고 시험 당일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로우시다면 스터디를 찾으시거나 같이 공부할 사람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시험을 공부해도 좋아요. 다른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 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다니시던지 아니면 같이 점심을 먹거나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던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최대한 없애시길 바라고 그리고 불안함, 시기, 질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들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을 보내시면서요, 이런 부분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걸 이겨내려면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을 지내고 임계점을 뚫어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요, 수험생활에서 이 단단하게 다져진 이 멘탈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합격하지 못하는가, 학벌이 좋은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합격을 못할까에 대한 제 데이터로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꼭 경계를 하시면서 수험생활을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공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